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양궁 선수 안산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자,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제가 어제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공항 스타일을 하고 있는 한 일본 음식점 간판을 보고 한국의 매국노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상한 억지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단순히 요즘 알아보기 힘든 외래어 간판들이 너무 많다라든지 뭐 국어를 좀 많이 쓰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쳤으면은 일반 언론사 사설들도 그 비슷한 글들이 많은 만큼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자, 문제는 한국의 매국노들이 왜 이렇게 많냐,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거는 누가 봐도 좀 공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선을 넘는 발언이라는 거죠. 자, 문제는 해당 브랜드가 사실 일본 기업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순수 국내 토종 브랜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와 가맹점의 점주들이 뜬금없는 안산의 SNS 좌표 찍기식 게시물 때문에 큰 논란과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하죠. 자, 순식간에 내가 친일파 매국노가 됐다라고 이렇게 대표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해당 식당 브랜드의 그 젊은 대표는 큰 충격을 받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정서가 불안해져가지고 위험한 선택까지 해서 이제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현재 병원에 실려갔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알고 봤더니 해당 브랜드가 입점한 상가 자체가 원래 여행의 컨셉을 내세우는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층별로 다양한 나라들의 컨셉트가 여행의 컨셉으로 상가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안산이 언급했던 곳은 광주 소재의 쇼핑몰 내에서도 원래 일본 테마거리로 조성된 곳으로 일본식 전골 요리 나베 전문점 겸 이자카야 선술집 콘셉트로 운영되는 식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트립 투 재팬, 그러니까 일본으로의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그 층의 인근 점포들 모두가 일본풍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산이가 좀 부당하게 공격한 게 맞죠. 안산이는 지가 그런 것들이 몰려있는 곳에 찾아가 놓고, 원래 그런 컨셉트의 상가에 자기가 찾아가 놓고 일본어 간판들이 왜 이렇게 많냐라는 식으로 한국의 요새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155mm 장약을 꽉꽉 채운 뜬금포를 그냥 아주 그냥 얼굴에다가 정면으로 질러버렸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정말로. 자, 그래가지고 현재 난리가 났고 언론사에서도 대서특필되고 사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순식간에 내가 친일파 매국노 브랜드가 되어버렸다라면서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와 브랜드 가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뇌 없는 애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악플을 하고 그러니까 점주들이 죽을 맛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건입니까? 심지어 정작 그러면 안산 본인은 양궁할 때 어떤 부품을 쓰느냐, 일제 조준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시부야라든지 이쪽으로도 또 일본이 알아준다라고 해요. 자, 수십만 원이 넘는 부품들 이것저것 자기 필요한 거는 잘만 일제 브랜드들 부품으로 쏙쏙 골라가지고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사례를 좀 더 살펴봤더니 정작 본인도 일본어가 버젓이 적혀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초밥집을 간다든지 일식 음식점을 대놓고 이렇게 자기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었고, 자, 또 여기 여러분들 과거 방송 사례를 보면은 침대 위에 놓여있는 인형을 한번 잘 보세요. 일본 만화 포켓몬스터 이상해 씨 인형도 보이고, 포켓몬스터가 일본 만화죠. 그리고 또 아예 일본의 음식을 묘사한 초밥 인형도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는 남들 보고는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일침을 놓던 그 위대한 안산이가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필기도구 펜도 바로 일제 브랜드인 제트스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제트스트림 펜이 물론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기는 합니다. 유명한 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일본 미쓰비시 연필에서 발매하는 유성볼 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써도 되지만 안산이 쓰기에는 좀 안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좋아하는 이온 음료도 포카리 스웨트를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꼽았는데, 포카리 스웨트도 일본 오츠카 제약이 개발한 일본의 이온 음료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거는 또 우리나라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 브랜드의 원 저작권은 일본 본사의 오츠카 제약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어 간판이 그렇게 불편하고 화가 났다면은 영어 간판은 안 불편합니까? 이것도 그럼 잘못된 거겠네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영어 간판, 일식집, 중국집 이런 것들이 어디 한두 개입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각 수많은 지점들, 프랜차이즈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대하신 21세기판의 독립투사이자 국가대표 천룡인인 대안산님께서 심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행차하시는 곳마다 알아서 우리 일반인들이 간판을 검은색 천으로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간판은 매국노의 간판이다. 위대한 손가락이 한번 좌표를 찍어버리면은 그 기업은 그날로 풍비박산 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게 정의인가 보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나랑 여러분들은 스타벅스도 못 갑니다. 스타벅스 간판 로고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스벅은 그러면은 매국노입니까? 미국 매국노인가요? 안 그래도 코로나 사태를 겨우겨우 넘겨오면서 자영업자들, 요식업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엄청난 피해를 겨우 추스리고 있는데 안산이가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일본어 간판을 쓴다라는 이유로 좌표를 찍어버리니까 해당 브랜드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죠. 젊은 대표가 자고 일어났던 이 친일파 매국노 브랜드가 되어 있다라면서 제가 아직 미숙해가지고 정말로 이 충격을 어떻게 해야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진짜 좀 이건 안타깝고 동시에 이 사건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 우리 한국이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자기가 똑똑한 척을 하고 자존감은 거의 나르시스트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만 끔찍하게 위하고 대학 나온 사람들 많고 입시 스펙, 취업 스펙이 화려하고 어학 점수가 높다, 해외 봉사가 어떻다 깝치고들 다녀도 대한민국이 정말 아직까지 민도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해당 브랜드 대표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자다가 일어난 죄인가요? 해당 브랜드 가맹점의 점주님들은 도대체 그 소상공인분들은 무슨 잘못이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점점 더 여파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안산 본인도 점주들이 망하라고 저런 행동을 했던 거는 아니기는 할 겁니다. 사실 해당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였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사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당 브랜드라고 해도 저런 식으로 매국노, 한국의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식의 비난이 허용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니클로 옷가게 같은 거 여러분들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그 반일 선동하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유니클로 옷가게 같은 거, 뭐 일본 맥주 같은 거 만만한 것들만 불매 운동했죠. 자기들 뭐 피규어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플스 이런 거 게임기도 좋아하면서 지들 필요한 거는 일제 다 쓰면서 대체재가 풍부한 어떤 일본 맥주나 유니클로 옷가게만 불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니클로 옷가게들이 불매한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일본 본사 그 거대한 유니클로 본사에 타격이 갑니까? 아니죠. 국내 사장님들만 타격을 입어요. 국내에서 장사하고 가맹점주님들 그리고 또 그 국내 가게에서 취업해가지고 식당 일을 하고 어떤 맥주를 운반하고 이러던 분들만 일자리를 잃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납품업자들, 편의점 점주님들.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본질은 이제 한국 브랜드이기도 했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좌파 미디어와 전교조 교사들에게 좌편향 반일 세뇌를 감정적으로 받아오다 보니까 일종의 선입견이 머리에 생겼겠죠. 그래가지고 일본어 간판이 많은 상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뭔가 울컥하고 자기는 화가 났던 거야. 그리고 이런 글을 올리면은 내가 개념인이라고 칭송받겠지라고 아마 자기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표현 방식도 나빴고 결과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결과가 특히 너무너무 나빴다고. 만약에 저 업체 대표 한번 신변이라도 잘못돼봐. 자기는 한순간 끝이야 이 나라에서. 자,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윌 스미스가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발언을 한 지 벌써 이제 몇 년이 넘게 흘렀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게 머리에 딱 기억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 윌 스미스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도 14살 때는 참 빙신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14살 때는 트위터나 페북 같은 SNS가 없었죠. 그래서 빙신 같기는 해도 비록 방구석에서만 은밀하게 나 혼자서 빙신 같을 수가 있었다라는 발언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SNS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SNS가 순기능도 있고 또 표현의 자유, 여론을 형성하는 순기능도 있고 어떤 또 현대인들에게는 현대판 일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서 옛날에 여행 갔던 SNS 사진을 생생하게 보면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 운동선수들이라든지 유명인들에게는 이게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여행이나 순수하게 다니고 맛집 다니는 거나 올리고 이러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안 그러죠.
사람이 좀 뜬다 싶으면은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들러붙는다 싶으면은 자꾸만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인간이라는 게. 특히 사회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그러니까 입을 여는 순간에 어떻다 머리가 비었다라는 게 사람이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제 안산이는 그저 놀러를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는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진 걸 뒤늦게 알아가지고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라면서 지금 이제 뭐 대변인, 뭐 자기가 소속된 어떤 실업팀 회사 이런 데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너무 이제 큰 피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죠. 자기도 이렇게 될 줄 상상은 못했겠지만 이제 도쿄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잘 나가던 안산이지만 이제는 대표 선발전에서 조기 탈락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저번에 메달도 딸 만큼 따고 했으니까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슬금슬금 이제 인생을 편하게 가려고 개념 연예인 행세, 유명인 행세를 해보겠다라고 각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몇 살 더 먹으면은 민주당 비례대표라도 받는 건 아닐까 제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은 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안산이 일본 제품을 애용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